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2주 동안에 발표가 된 모든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로 지금 저희 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 금리 인하는 뭐 확실한 것인데 3월에 금리 인하설은 좀 이른 것이 아니냐. 이것은 좀 늦춰질 것이다. 이런 쪽으로들 모든 이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을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흥미로운 상황인데요. 네. 연준 위원들이 이제 지난주 발언들 하신 걸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어디서 3월 인하설이 나왔는지 모르겠다. 오리발을 내미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오리발이 아니고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연준은 3월 인하설에 대한 언급이나 신호를 준 적이 없어요. 없다. 네. 네, 없었는데 자꾸 3월 인하설을 이제 경제계나 월가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 참다 못해가지고 위원 중에 한 분이 아마 크리스 월러스 위원인 걸로 아는데 네. 도대체 자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조차가 이해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경제계와 월가가 예상을 하는 것과 연준이 예상하는 것이 같지 않잖아요. 대부분 안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계나 월가는 또 나름대로 연준보다 본인들이 경제 상황을 더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연준은 또 연준대로 우리가 또 더 잘 본다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조금 더 비중을 둔다 그러면 항상 연준의 의견에 기울이게 되는 게 뭐냐면 연준이 경제를 잘 봐서가 아니에요. 연준은 경제를 잘 보는 것과 상관없이 연준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해도 연준에서는 아니야 지금은 너무 빨라 우리는 아직 판단을 못하겠어 라고 하는 이렇게 되면은 연준은 실수할 각오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실수를 하되 어느 쪽으로 하는 게 더 충격이 적을 거냐를 놓고 판단하는 게 연준이에요. 너무 공격적으로 이자율을 낮췄다가 나타날 실수는 뭐냐면 경제가 갑자기 다시 거품이 끼고 하다가 나중에 큰 값을 치르게 된다는 실수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이자율을 계속 좀 유지하게 되면은 경제가 빨리 성장할 것을 못할 수 있다는 그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실수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두 번째를 택하겠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게 이제 연준의 이 일관된 입장이에요. 연준은 항상 보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3월 인하설을 얘기를 안 했던 것은 뭐냐면, 작년 한 10월부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돼가지고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낮게 나오니까 월가나 경제계에서는 금리 인하가 빨리 될 수 있다 나왔지만, 연준에서 볼 때는 이건 아직 우리가 아무런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적다. 시간도 너무 짧았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란 듯이, 이제 그러면 왜 월가와 경제계가 지난주에 들어서 연준의 말에 더 이제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됐냐면은 12월 지표들 나온 게 전부 다 연준이 우려했던 대로 다 잘 나왔어요. 네, 소매 판매 잘 나왔죠. 비농업 부문의 고용 지표도 그러니까 고용 증가도 잘 나왔죠.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오히려 약간 갑자기 떨어지는 듯 하다가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좀 주는 걸로 보였죠. 그 다음에 오늘 발표된 고용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12월에 베이지북이 어제 발표됐는데 금년도 베이지북이 발표됐는데 베이지북에서 12지구에서 얘기한 내용들도 다 경제가 순항하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근데 이런 지표들이 자꾸 나오니까 경제계와 월가에서도 우리가 3월 인하설을 기대했던 것은
좀 지나쳤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준과 방향이 같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한 번도 3월 인하설을 힌트를 준 적이 없었고요. 이제 경제개혁 월가는 연준이 지금은 저렇지만 속으로는 할 거야. 이제 이런 기대감이었는데 네. 12월에 지표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제가 또 이거 뭐 가장 기본적인 또 질문을 또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되는 모든 지표들이 참 좋다. 그렇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계획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이제 금리도 또 이제 또 다시 또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이 손발이 좀 맞을 것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뭡니까? 네네. 그 아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신 질문일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금리 상태라고 하잖아요. 지금 5.25에서 5.5%. 고금리 상태에서 경제가 잘 가고 있으면 연준이 금리를 낮출 이유가 뭐가 있죠? 네. 그것도 아주 역발상이네. 아니요. 예, 역발상이라기보다는 이게 정상적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금리를 낮출 때는 경제가 나빠지거나 나빠졌기 때문에 낮추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현재와 같은 금리 상태에서 경제가 계속 잘 간다 그러면은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좋아지는데 금리를 낮춘다 그러면은 그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격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경제가 거품이 커지고 그다음에 투기가 발생하고 이렇게 되면서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현재 평가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금리를 높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잘 가? 이거 좀 이상해. 이상하지만 경제가 잘 가고 있는 한은 금리를 낮출 이유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낮출 이유가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러다가 언젠가 경제가 나빠졌을 때 금리가 현재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연준이 취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만약에 경제가 갑자기 나빠진다, 급격하게 나빠진다 그러면 금리를 대폭 막 떨어뜨리면서 살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높잖아요. 네. 참 야근 사람들이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금리를 연준은 잘 가고 있으면 뭐 이대로 가는 거지 이런 입장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시간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최근에 고금리 여파 때문에요. 기업 그 회사채 부도가 지난해에만 80%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 그리고 올해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그건 정말로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것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 전체 안에서의 그 믹스, 그러니까 혼합 비율이라고 그러죠. 혼합 비율의 변화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은 전체 경제가 좋아도 거기서는 명암이 갈려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제조업 부분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미국 전체적으로. 근데 서비스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조업 부문에 있는 많은 회사들이 어렵거나 그런 기업 중에 회사채를 발행한 회사들의 부도가 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제조업 부문이 그 정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가 잘못되냐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또 서비스 부문이 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고도 넘친다. 그러면 제조업 부문의 약세를 서비스 부문이 부족한 걸 메꿔주고 더 나아가 더 많은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한 분야 또는 어떤 그 사업체들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경제가 아무리 좋을 때도 어려운 분야에 있는 거고 경제가 아무리 나빠도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그렇다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같이 보지만 그것과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경제가 잘 가냐 못 가냐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빨리 상장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대기업들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채권 구입도 늘어났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중반기 때 채권 구입이 떨어지면서 이제 중장기 금리가 많이 올라갔는데
채권 구입도 많이 올라갔다.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채권에 대한 그 신뢰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 기업 회사채 부도라고 하는 건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봐야 되는데 그거 하나만 놓고 미국 경제에다가 투자시키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전체를 봐야 돼서 어느 분야가 잘 되고 어느 분야가 못 되는가를 서로 이렇게 명암이 갈리는 건데 그중에 명 쪽이 암보다 높으면은 경제가 잘 되고 있는 거고 암 쪽이 명보다 많으면 경제가 나빠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제가 또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 부실 기업이 부도 상황을 겪는 거 이거는요 그냥 부실하니까 부도가 되는 거를 그냥 놔두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야, 이 기업이 자꾸 부도나고 도산하면은 서민들도 힘들어지고 경제도 어려워지니까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의견이 나뉘는데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네, 경제의 철학 분야까지 넘어가는 굉장히 고차원의 질문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우리 많은 분들이 참 어떤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이나 이념을 가지고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념 전쟁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스스로 모순되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자, 시장 경제를 원하냐, 아니면 계획 경제를 원하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잘 이해를 못하겠다 하는데, 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자본주의를 원하냐, 공산주의 원하냐. 그러면 공산주의 무조건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핵심이고, 계획 경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그래도 고용이라든지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되겠다라고 얘기할 생각은 뭐냐면 계획 경제예요. 정부 통제 경제예요. 네. 자, 그것을 외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사회주의를 이렇게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원한다. 그다음에 자본주의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기업이 잘못되는 것은 기업의 스스로의 판단이고 기업 스스로의 운명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네. 그런데 이제 세계 경제는 대공황 이전에는 서구 유럽과 미국은 시장 경제가 100%였었어요. 잘못되면 다 스스로 알아서 잘못되고 네. 이것은 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근데 100%. 그때 대공황 때 너무 문제가 크니까 예. 정부가 개입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혼합된 상태예요. 약간 수정 경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네. 이제 이것을 놓고 이런 배경을 놓고 말씀드리면 기업을 살리고 안 하고를 정부가 끼는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 사회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거고, 그럴 때 시장 경제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왜? 망할 기업이 빨리 안 망해지면요. 잘 되고 있는 기업도 힘들어집니다. 네, 그렇겠죠. 네. 왜냐하면 망할 기업은 어차피 망하니까 마구잡이로 경쟁에 들어와 버리거든요. 원가 이하로 판매한다든가. 예. 이러다 보면은 잘 되고 있는 기업도 흔들려 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는데 또 반면에 너무 망한 기업이 많아지면은 경제가 막 파탄이 되고 지역 경제가 무너지고 심지어는 국가 경제가 무너진다 그럴 때 그 정도로 심할 경우에는 정부가 간섭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저희가 대불황 때 그랬고 대공황 때 그랬고 지난 팬데믹 때 정부가 개입을 했죠. 네. 그래서 이걸 놓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뭐냐면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다가 답이에요. 그때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퀀텀 F&A 최원화 대표 함께했습니다.